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JSO 2021 프리과정 화학 7회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질량보존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기체반응 법칙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중학교 과학 3 교과서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죠. 중학교 과학 3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자, 다음 실험을 한번 볼까요?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의 실험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듯이 비커 안에 Y자 시험관이 있습니다. 자, Y자 시험관의 한쪽에는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다른 한쪽에는 염화칼슘 수용액을 각각 10ml씩 넣은 다음에 시험관 입구를 실리콘 마개나 고무 마개로 막은 후 다음 그림처럼 비커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자, 전자저울 위에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춥니다. 자, 0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비커가 올라간 상태에서의 0점을 맞추면 질량이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커 안에 Y자 시험관을 넣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과정 2에서는 질량이 0이고 과정 3에서는 Y자 시험관의 질량이 측정되죠. 그러면 Y자 시험관과 그 안에 들어있는 탄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그 다음에 마개로 사용한 고무마개 또는 실리콘 마개의 질량이 전부 함께 더해진 값이 측정됩니다. 자, 질량을 측정한 후에 Y자 시험관을 한쪽으로 기울여 두 용액이 완전히 섞이게 한 다음 다시 비커에 넣어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인 탄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반응 전후 전체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볼까요? 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탄산칼슘이 주성분이죠. 자, 그래서 그림처럼 유리병에 여러분 그림은 페트병이지만 유리병으로 이해합시다. 유리병에 달걀 껍데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은 시험관을 넣고 뚜껑을, 즉 유리병의 뚜껑을 닫습니다. 이때 시험관이 기울어져 묽은 염산이 달걀 껍데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직 실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3번 과정에서 자, 전자저울에 0점을 먼저 맞춘 다음, 즉 유리병을 올려놓기 전에 0점을 맞춰서 질량을 0으로 한 다음 과정 2에 유리병을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측정된 질량은 유리병의 질량, 시험관의 질량, 묽은 염산의 질량, 달걀 껍데기 질량이 다 더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을 기울여서 시험관 속에 묽은 염산이 흘러나와 바깥에 있는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게 한 다음 질량을 측정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폐하면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의 반응이나 여기 있는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의 반응 전부 다 질량이 반응 전후에 보존됐죠. 자, 이와 같이 1774년 프랑스의 화학자 라보아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서로 같다 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을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모형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 빨간색은 산소, 하얀색 입자 모형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H2O2 분자로 존재하죠. 다시 얘기하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분자를 이루면서 자연 상태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 전을 보시면 수소 기체 4개, 산소 기체 분자 2개 있습니다. 자, 반응을 시켰을 때 여러분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꼴로 만들어지죠. 물 분자 하나가. 자, 그러면 물 분자가 총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 두 종류죠. 수소와 산소. 원자 수는 총 수소 원자는 8개, 수소 분자가 4개니까 원자는 8개죠. 산소 원자도 4개, 산소 분자는 2개니까. 자, 반응 후에 물 분자 총 4개인데 물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니까 수소 원자 8개, 산소 원자 4개요. 결국은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니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무가 공기 중에서 연소한 다음 남은 채의 질량을 측정하면 처음 나무의 질량보다 작아집니다. 자, 나무가 연소할 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질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보존됩니다. 자, 강철섬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을 생성하기 때문에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는 반응물인 산소의 질량은 측정하지 못하고 강철섬과 새로 생성된 물질인 산화철의 질량만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응물인 산소의 질량을 포함하면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보존됩니다. 자, 이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질량 보존이 성립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은 토스트 가게에서 햄 토스트와 치즈 토스트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지금 표시하고 있네요. 햄 토스트는 식빵 2장, 햄 1장, 치즈 토스트는 식빵 2장에 치즈 1장. 자, 손님이 왔네요. 햄 토스트 2개 주세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햄 토스트는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햄이 모자라군요. 식빵이 저렇게 많은데 못 만드세요? 햄이 없으니까. 자, 식빵이 많이 있어도 햄 토스트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두발 자전거를 만들려면 몸체 1개와 바퀴 2개가 필요하죠. 자, 몸체의 질량이 9kg, 바퀴 1개의 질량이 2kg이라면 두발 자전거에서 몸체와 바퀴의 질량비는 9대 4가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자전거라면 자전거가 여러 대 있어도 몸체와 바퀴의 질량비는 항상 9대 4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이루는 재료들의 질량비가 일정한 것처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도 질량비가 일정할까요? 자, 마그네슘이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가니에 마그네슘 가루 0.3g, 0.6g, 0.9g을 각각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마그네슘 가루의 색깔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가열했습니다. 자, 도가니를 충분히 식힌 다음 질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그네슘의 질량을 0.3g을 사용했을 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0.5g, 마그네슘의 질량이 0.6g일 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1.0g, 마그네슘의 질량이 0.9g일 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1.5g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부터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비는 실험 3번 전부 3대 5가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마그네슘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는 마그네슘 원자와 산소 원자가 일정한 계수비로 결합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자, 프랑스의 과학자 프루스트는 다양한 화합물을 연구하여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2대1의 계수비로 결합합니다. 물을 생성하는 반응에서 더 많은 수소 분자나 산소 분자가 있어도 실제 물을 생성하는 수소와 산소 분자 수의 비는 2대1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1대 16이고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이므로 1대 8로 일정해집니다. 자, 붉은색의 구리가루가 연소하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생성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산화구리의 질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구리가루 1g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죠. 자, 이는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4로 일정하기 때문에 구리가루 1g이 산소와 모두 반응하면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충분히 더 있어도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는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는데 과연 부피 관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한 수소와 산소,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비는 2대 1대 2로 항상 일정합니다. 자, 아래 보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는 반응한 질소와 수소,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비는 1대 3대 2로 항상 일정합니다. 자, 이처럼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게이 루이삭은 기체들이 반응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한편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보가드로는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려고 몇 개의 원자가 모인 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분자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자, 또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같은 부피 속에는 늘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의 수소, 산소, 수증기가 같은 부피 상자 안에 같은 입자수가 들어있죠. 즉, 질량비는 달라도 기체 부피비는 같다. 입자수비는 같다. 즉,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하여 부피가 커지므로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고 이것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와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배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성립하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이 모형을 사용하여 기체 사이의 반응을 나타내면 반응한 기체와 생성된 기체의 부피 사이에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반응한 기체와 생성된 기체의 분자수의 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림은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모형으로 표시하고 계수비와 부피비, 분자수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소 기체가 생성될 때 기체의 부피비가 1대 1대 2이므로
수소기체 20ml와 염소기체 20ml가 반응하면 염화소기체 40ml가 생성됩니다. 또한 수소기체 20ml와 염소기체 40ml가 반응하면 염화소기체 40ml가 생성되고 염소기체 20ml는 반응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자, 기체 상태의 물질이 반응하여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기수비는 반응한 기체와 생성된 기체의 부피비와 같고 이것은 반응한 기체와 생성된 기체의 분자수의 비를 나타냅니다. 자, 이상으로 질량보존 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기체반응 법칙에 대한 7회 화학 KJSO 2019 풀이 과정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